안녕하세요. 다정한 목소리 윤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산책을 2시간 반이나 했어요. 그런데 한참 걸으니까 몸도 마음도 개운하니 좋더라고요. 아무리 찬 바람이 불어도 많이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번에 유자차를 직접 집에서 담았거든요. 씨를 하나하나 발라내서 유자차 담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나눠 먹고 싶은 맛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책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원 님의 문해력 공부. 단 한 번의 질문을 하더라도, 단 한 줄의 문장을 읽더라도 본질을 꿰뚫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것인 줄 알지만 김종원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어 너머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만들고 제대로 읽고 쓰는 힘, 문해력을 가진 것이라고. 오늘의 책은 100만 독자가 사랑한 인문학 수업의 김종원 작가의 신간, 문해력 공부입니다. 저의 한 줄 평은 해독의 힘을 길러주는 지적 무기를 위한 책입니다. 1년에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쓴 책이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님은 1년에 한 권 읽기를 목표로 한 문장에 대해 깊이 사유하며 쓰셨기 때문이죠. 이 책의 출간 소식을 듣고 독자들이 예약 구매를 하거나 서점으로 달려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읽고 쓰고 말하는 힘, 그 힘을 갖추기 위해 문해력 공부 내용 중 10페이지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세요. 문해력에 대한 작가님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에필로그 279쪽. 문해력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미지, 환경, 사건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문해력이란 시각적 감각이 필수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오직 나만 알 수 있다. 이를 글로 풀면 나만 쓸 수 있는 글이 되고, 말로 풀면 나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매일 바라보는 일상을 소중히 대하기를 바란다. 세상의 모든 드라마와 소설, 영화는 결국 일상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시작한 곳을 자주 바라보며 읽고 관찰한다면 소비자의 삶에서 벗어나 일상의 사소한 것을 혹은 역사의 어느 부분을 자신의 관점으로 변주해서 세상의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망치만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무기가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 부와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무언가를 설득하고 주장한다면 길을 막아 그의 소리를 차단하고 눈을 떠 그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보라. 그의 말이 아닌 그의 무기를 보라. 그의 주장이 아닌 그의 전술을 보라. 알아도 모두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67조. 여러분은 사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스스로 답을 내보자. 잠시 책 읽기를 멈추자. 위에 내가 질문한 사색에 관해 생각해 봤는가?
아니면 그대로 계속 글을 읽어가며 내가 생각한 답을 찾아 읽으려고 했는가? 생각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질문에 대해 그때그때 멈춰서 자신만의 답을 구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문해력이 깊어지고 풍부해진다. 일상이 내게 던지는 질문에 나름의 답을 낸다는 것은 자신이 흘려보냈던 일상을 기억 저장소에 그대로 생생하게 담는 것과 같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새롭게 나온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에 겪었던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는 일인데, 대부분 이를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아서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기 일수다. 하나의 질문에 답을 낼 줄 알면 앞으로 살아갈 최고의 무기 하나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전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글로 써서 공개할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말과 글은 이것이다. 작가님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을 실천하시네요. 이유가 뭘까? 먼저 본질이 될 문장을 공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문장에서 함께 나올 수 없다.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건 모두 문해력 덕분이다.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면 나는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게 바로 내가 대상을 알게 되는 과정이다. 하루 4시간 사색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루 4시간 사색의 필요성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루 4시간 사색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들이 사용한 방법과 삶의 태도를 반복해서 연구하다 보면 4시간 사색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 가치를 암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들을 대개 바라보는 이가 스스로 발견해야 가질 수 있다. 대상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해독할 수 있어야 그 가치를 가지려는 마음에 시동을 걸 수 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봐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무력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앞에 놓이기 전에 문해력을 가장 먼저 가져야 한다. 미움과 분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천재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세상에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런 감정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도 중요하다. 보통 이런 미움과 분노, 슬픔은 타인을 향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자신을 향할 때가 많다. 자기 비난, 자책, 무너지는 자존감 등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망치고 종국에는 타인과 세상을 향해 밖으로 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내면은 모두 파괴해서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다. 그들은 매일 어떤 전쟁보다 참혹한 전투를 자신과 벌이고 있다. 문제는 다들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를 공격하며 살고 있다. 가장 빛나며 아름다운 대화는 상대의 말을 들으며 그의 빛나는 부분을 발견한 후 나의 좋은 마음에 연결해서 그것이 필요한 세상 누군가에게 선물하려는 마음으로 끝나는 대화다. 대상이 자연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우리는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과도 충분히 대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려운 이유는 각자 자신을 공격하며 타인과 주변을 핏발선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그런 대화의 끝은 굳이 글로 쓸 필요도 없이 최악이다. 높은 문해력의 시작은 대화다. 앞서 말한 자연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세상의 선물로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비난과 자책, 사라지지 않는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아무리 책을 읽고 근사한 사람을 만나도 그걸 자신이 좋은 것과 연결하지 못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이유는 이미 눈이 충혈된 상태이기 때문이며, 읽고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넣고 보관하는 내면이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는 한 무대에 동시에 오를 수 없다. 모든 지적인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망치며 공격하는 삶을 멈춰야 한다. 비정상적인 일상에서 벗어나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단어를 향한 태도를 바꾸면 일상을 바꿀 수 있다. 변주에 능숙해지는 5가지 방법 145쪽. 문해력의 꽃은 변주다. 지금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자유롭게 변주할 수 없다면 진짜로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경영에 대한 지식을 발레에 적용해서 변주할 수 있고, 반대로 발레에 대한 지식을 기업 경영에 적용해서 변주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생긴다. 하나를 배우면 그걸 매우 다양하게 살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바로 내가 말하는 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자 변주에 능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서로 다른 분야의 책 10권을 동시에 쓰고 있다. 내가 그런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지능이 높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를 10개의 분야로 각각 변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의 사물에서 10개로 이어지는 각각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일단 갖게 되면 어떤 사물과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변주할 수 있게 되므로 하나를 알면 세상에 열을 보여줄 수 있다. 그게 내가 책을 굳이 많이 읽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많이 읽는다고 많이 아는 거라면 이 세상은 천재들로 가득할 것이다. 포인트는 하나를 제대로 관찰해서 제각각 다른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5가지 원칙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에 가까울수록 모든 원칙은 단순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지난 20년 이상을 투자해서 찾은 원칙을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라. 뿌리에서 열매까지 통찰하자. 하나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관찰한 시간과 노력은 모두 사라진다. 반드시 뿌리에서 시작해 줄기를 타고 열매까지 통찰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바라봐야 한다. 하나를 치열하게 바라보겠다는 다짐을 하자. 자꾸 옆을 기웃거리며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말자. 그렇게 대충 관찰한 사람에게는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치열하게 단 하나를 간통해 본 적 있는 사람은 그 하나로 10개를 잇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당장의 속도에 반응해서 서두르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만 제대로 보라. 쉽게, 더 쉽게 설명하자. 당신의 글과 말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그것을 변주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으로 직접 겪은 지식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분야로 변주할 수 없다. 이론으로만 알거나 지식으로만 쌓은 것들을 변주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 당신이 배운 것을 세상에 더 쉽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일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눈다고 생각하자. 쌓으려고 하지 말고 흩뿌리자. 아무리 가벼운 물체도 위로만 계속 쌓으면 결국에는 스스로 버티기 힘들 만큼 무거워진다. 그게 바로 배우기만 하고 주변과 나누지 않는 가짜 지식인의 현실이다. 오늘 하나를 배우면 10사람에게 배운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자. 지식은 몸이 무거워서 한번 그 사람 인생에 쌓이면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헛된 망상이 생기며 못된 태도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자세로는 대상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없다. 매일 자신이 새롭게 배운 지식을 주변에 흩뿌리자. 거기에서 싹이 트고 열매와 꽃이 피게 하자. 모든 불가능의 가능성을 부여하자.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상에는 단순하게 살자는 사람도, 섬세하게 살자는 사람도, 둔감하게 살자는 사람도 있다. 또한 각자 이들을 옹호하는 다양한 방식의 주장과 책이 있다. 대상을 관찰해서 변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부정한다. 하지만 관찰과 변주에 능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의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 결과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배우려고 한다. 이것만이 옳다라는 생각은 변주를 막고 관찰하려는 의지를 아예 부수는 행위다. 모든 불가능에 가능성을 부여하자.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사색의 중요성을 강연에서 강조하면 이내 이런 질문이 쏟아진다. 어떻게 하면 사색을 잘할 수 있나요? 일상에서 쉽게 사색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사색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는 증거다. 해본 사람의 질문은 섬세하고 예리하다. 경험은 관찰을 부르고 관찰은 그 사람에게 더 세부적인 부분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요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야구를 잘할 수 있나요가 아닌 한식 국물 요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세부적인 사항을 건드리는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의 천재가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살면서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사가 순식간에 갈리는 전쟁터에서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며 막사에서의 자유시간을 즐겼다. 천재를 논하는 그의 말과 실제로 막사에서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던 그의 행적은 놀랍게도 일치한다. 모든 나라의 무기 수준이 거의 비슷했던 당시 전쟁은 결국 전략이 승리를 좌우했다. 그리고 전략이란 결국 승리라는 목적지를 다양하게 변주하는 행위의 결과다. 치열한 관찰을 통해 승리로 가는 길을 변주해서 전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도 냉정을 유지하며 일상을 보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위에 제시한 5가지 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관찰이 이끄는 삶을 살아보라. 어떤 삶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빛낼 수 있다. 저는 말과 글에 늘 진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
한 문장에 대해 늘 진심이길 바랍니다. 따뜻한 감성이 필요할 땐 책 읽어주는 여자 윤희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